대선 국면입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관련된 뉴스도 뜨겁습니다. 두 번째 핫싸움 소식 살펴보시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현 정부와 선을 분명하게 긋고 감사원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대권에 도전할 것으로 강하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한 야권 인사에게 사퇴 후 전화를 꺼놓고 고심 중에 고민할 시간 달라. 먼저 찾아뵙겠다라고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의사를 전달했다는 겁니다. 이거 심상치 않아요? 고민할 시간 달라. 먼저 찾아뵙겠다. 야권 인사에게. 자, 그럼 그 시간 이준석 대표는 원로 인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 전 원장 입당 좀 설득해 주십시오. 입당 지켜주면 당이 모시고 가겠다. 이런 의미심장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할지 말지 할까 말까? 버스를 탈까 택시를 탈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와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간에 입당하는 쪽으로 막 기류가 모아지고 있는 듯한 느낌. 권영세 의원, 대외협력위원장. 화살통에 화살이 많아야 좋다. 화살통 비유 나왔고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먼저 입당하는 쪽이 유리하다. 이런 관측도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최재형 지지선언 예고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캐치프레이즈가 흥미롭습니다. 제형, 재형, 최재형을 제형, 약간 테스형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제형 나와주세요. 최재형 출마 촉구 행사. 오는 5일에 서울시청 앞 광장. 시각장애인과 개그맨. 내용, 국민들의 애환 무거운 짐 질 사람을 강조한 출마 촉구 선언문을 낭독할 계획이다. 다리가 불편했던 그 친구 강명훈 변호사, 2년간 업고 다닌 미담 등 최재형의 관심사가 고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형 나와주세요. 선거 캠페인의 달인 김용주 전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사람들, 우리 국민들이 이 제이라는 이니셜에 사실은 뭔가가 좀 있어요. 예. 이선희 씨가 제이, 스치는 바람에 제이, 그대 모습 떠올라. 테스형, 형이라는 말에도 최근 국민들이 뭔가 좀 있어요. 테스형. 그 두 개를 합쳤다는 거예요. 제이형. 그런데 제형. 자, 이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성렬이 형도 좀 그런 걸 하고 싶어 했죠. 성렬이 형? 네. 이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국민 위에서 군림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국민과 함께하는 지도자. 따라서 친근한 이미지. 나훈아가 먼저 열었죠. 테스형. 테스형. 사실은 테스형은 원래는 자기 아버지 모소에 자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만은 어쨌든 상하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친근하게 우리의 짐을 같이 나눠지자. 그동안에 짐을 지어왔기 때문에 마지막 당신이 해야 될 사명을 완수해달라고 하는 절친들 또 지지자들의 뭐랄까 아주 심각한 진지한 그런 어떤 부탁.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좀 형 빨리 나와 이런 거예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래 이제 그런 감사원장들이나 검찰총장 이런 분들은 윤 총장도 지금 그런 스타일인데 다소 신중하고 다소 행동과 말하자면 이게 굼뜨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시간은 촉박촉박한데 너무 굼뜨면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는 촉구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최 감사원장 측근이 그렇게 이야기를 만들어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본인은 바로 갈 수 없는 입장이지만 조금 더 시간을 줄여야 되는 그런 기획자들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져요. 국민의힘과 물밑에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간의 입당과 관련된 교감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형성되어지고 있으며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저렇게 빠른 사태가 없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명민 전 비대위원에게 전략가니까. 야권의 단일화라는 큰 과정을 각 후보들은 거쳐야 됩니다. 여권도 단일화라는 큰 과정을 거쳐야 되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윤석열 전 총장이 둘 다 대권에 선언한다면 외나무 다리에서 최재형 대 윤석열, 윤석열 대 최재형의 한판 승부는 피할 수 없는 승부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지금 이 뉴스대로라면 입당을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더 빨리 한다면 입당을 한 제이형과 당 바깥에 있는 엉덩이 탐정과의 대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엉덩이 탐정은 너무 친숙한데요. 제이형 물어보면 누군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 여론조사 지지율을 보게 되면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훌륭한 인품과 그동안의 성정 그리고 보여줬던 결기에도 불구하고
정치를 해야 되는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 아는 국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각종 여론조사 지표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죠. 그게 현실이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누구든지 화살통에 화살촉이 많으면 좋다라는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통령 선거는 매우 전략적으로 임해야 됩니다. 그 많은 화살들 중에서 내가 부족한 거를 채워줄 수 있는 화살일 때 많이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 입장에서는 정치를 참여할 만한 명분이 사실은 없습니다. 감사원장의 임기 중에 중도 사퇴하고 나서 바로 대선에 직행하겠다고 본인 스스로 언급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과 지지자들이 최재형 원장 같은 분이 꼭 좀 있었으면 좋겠다. 당내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언급 속에서 못 이기는 척 정치에 발을 디딜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참여한 최재형 원장이 보여줄 수 있는 나라의 미래가 무엇이고 여기에 국민이 설령 화답하지 않게 된다면 전체 선거를 가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그 경선 과정에 여권 진영으로부터 원칙을 훼손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는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 아마도 최재형 원장을 원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 오래 못 갈 거야. 무너지고 나면 어떻게 선거 치를 거야. 예. 라고 하는 목소리들을 내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 국정감사 때부터 벌써 반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윤 전 총장의 지지율 쉽게 빠지지 않고 앞서 우리가 맨 처음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후보를 바꿀 거냐에 대한 물음 속에서도 윤 전 총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거 지지 끝까지 갈 거다라고 얘기하는 응답 비율이 상당히 많은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대체제로서 누가 무너질 것 때문에 누군가를 대비하는 선거 전략은 저는 굉장히 구시대적인 선거 전략이 아닌가 싶어서 만약 최재형 원장이 정말 이 시대의 제2형으로 꼭 필요하다면 그게 무엇인지를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본인이 설명하고 나와야 되고요. 이런 제2형뿐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들이 국민의힘 바깥에서 넘쳐나야 되고 윤 전 총장이 입당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누군가를 먼저 끌어들이려고 하는 모습들 혹시 이런 전략으로 가게 된다면 그것은 전체적인 야권 전체의 파일을 키우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김병민 전 비대위원이 또 당의 전략과 관련돼서도 소신 있는 돌직구를 던졌습니다. 현재로선이라는 조건 하에 엉덩이 탐정이 더 세다. 제형보다는 그런 김병민 전 비대위원의 개인적 분석 들어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과 마찬가지로 여권에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한 강한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안민석 의원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는데 김재현 전 의원이 사망한 소식. 정치적 타살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 입법로비 사건 당시 2심 판사가 최재형 판사였다라는 이유 하나인데 안민석 의원의 주장은 더욱더 구체적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 임명 때 당시 감옥에 있었던 김재윤 의원이 분개하며 막아달라고 나에게 호소했다라고 안민석 의원은 주장합니다. 이거 안 의원 주장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최재형 대통령 출마하려 하자 감사원장 사퇴한 다음날 몸을 던졌다라고 글쎄요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재윤 전 의원의 안타까운 사망이 최재형 감사원장 탓이다라는 주장인 것 같은데 정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판사가 참 어려운 직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제가 법정 들어갈 때 판사님들이 저보다 20살 막 그 이상 어린 판사님들도 있는데 적어도 저는 깍듯하게 90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인사하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판사 자체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게 아니고 판사라고 하는 직이 굉장히 무거운 직이기 때문에 판사는 판단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심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죽이거나 불이익을 가하거나 그런 것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안민석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김재윤 전 의원이 분개하면서 자기한테 어떻게든 이걸 좀 해달라고 호소를 했다라고 하는데 왜 그 이야기를 안민석 의원한테 합니까? 그 이야기는 변호사한테 하는 거죠. 만약에 정말로 억울한 일이 있다라고 하면 그 변호사한테 찾아가가지고 내가 이러이러이러한 점이 있고 이건 진짜 내가 오해를 받고 있는 거니까 이거를 잘 이야기해서 판사를 잘 설득해서 정당한 본인이 생각하기에 정당한 그 결과를 만들어내라, 도출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 다음에 이게 오판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저 이야기 자체가 그렇게 설득력이 있다라고 보여지지가 않는 것이 만약에 최재형 감사원장이 대법관이었고 그다음 1심, 2심 해가지고 다 말도 안 그 결과를 뒤집는 그런 결과를 대법관으로서 말도 안 되게 판단을 했다. 그러면 혹시 모르겠는데 최재형 감사원장은 그때 고등법원 부장판사였거든요.
고등법원에서 판결을 한 것을 다시 대법원에 상고해가지고 판단을 받았는데 대법원에서 그대로 인정이 됐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그 다음에 새로운 증거 같은 것들이 나오면 지난번에 한명수 전 총리 건처럼 재심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려 있었는데 또 그것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본인은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지 몰라도 제 생각에는 그 인생을 망가뜨린 사람은 본인이 그 판사가 아니고 그렇게 의심받을 행동을 한 본인이 아닌가 안타까운 마음이긴 하지만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밖에 이야기할 수 없지 않은가 싶습니다. 예, 김재현 의원 사망의 탓을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게 돌린 안민석 의원. 과거 윤지호 씨를 의인이라고 칭해서 논란이 된 바도 있었죠. 들어보시죠. 우리는 윤지호 씨의 진실을 향한 이 몸부림, 이 투쟁에 우리 의원들이 앞으로 함께 동행을 하기로 그렇게 의견을 모았다. 어려운 싸움을 지켜주고 함께 동행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의인이라고 윤지호 씨를 일컬어서 많은 국민들을 현혹해 한 당사자 중에 한 명이 안민석 의원인데 물론 안 의원 본인도 속았을지는 모르나 이재명 기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윤지호 씨 지금 오히려 도주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조주하고 나서 오히려 뭐 SNS를 통해서 공권력을 희롱하고 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뭐 윤지호 씨가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증언이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제 의인이 됐다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가짜 증언을 했다. 그래서 오히려 좀 피의자 신분이 돼 있는 상황인데 뭐 윤지호 씨 얘기를 잘못 보증 섰다고 해서 지금 뭐 김재윤 전 의원의 말도 가짜일 것이다, 거짓일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죠. 그렇죠. 실제 진짜 김재윤 전 의원은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쨌든 이걸 보면서 과연 어쨌든 이게 안민석 의원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김재윤 전 의원을 추모하고 그런 방식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오히려 고인의 명예를 정말로 올려주는 건지 아니면 더욱 또 한번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건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전에 정혁진 변호사 잘 말씀하셨지만 2심 판사였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대법원에서 뒤집혔다면 그럼 당연히 2심 판사를 향해서 뭔가 억울한 마음이 가는 건 너무 당연할 텐데 그게 전혀 아니었죠. 대법원에서 그대로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2심 재판장이 2심 판사가 판결을 잘한 거죠. 그럼 오히려 김재인 전 의원의 친구가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러니까 어떤 마음에 그런 화를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별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저걸 계속 문제 삼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대 당에 있는, 당에 있다는 건 아니지만 최재형 전 원장의 정치 참여를 막고 비난하기 위해서 오히려 고인이 된 전 동료를 더 명예를 훼손하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기자의 개인적 견해였습니다.